자, 보겠습니다. 우리 만족 모형 볼게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만족 모형에 있어서 대안의 선택은 최적 대안이 아니라 최적 대안은 뭐였는데 그게 합리 모형. 그죠? 이런 최적 대안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한된 또는 제약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해서 이때 만족감이라고 해서 그냥 내 기분에 이거야가 아니라 보면 이게 아까 비용 편익 분석을 다 해요.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요 정도 이익이면 괜찮지 않아라고 하는 거야. 요걸 우리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해서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안의 총체적인 탐색 분석은 불가능해요. 물어볼게요. 대안의 총체적인 탐색 분석이 가능한 게 뭔데? 그게 합리 모형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순차적인 순서에 입각해서 만족 수준에 이르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즉 만족 모형은 여러 대안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해서 현실적인 만족 수준에 이르는 대안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모형이다. 그렇죠? 자, 공원 보시면 더 비판 볼게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대안에서 만족하는 수준에서 대안을 탐색이 중단되기 때문에 뒤에 더 중요한 대안이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족화의 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이상적인 모형 합리 모형. 그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덜 이상적인 그러나 현실적인 만족 모형.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모형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점증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점증 모형은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작년 거 갖고 와봐. 작년 거 갖고 와서 요거 물가 생각해서 요거 좀 플러스 알파 살만 붙이자. 이게 점증 모형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점증 모형은 그런 거죠. 한 번 태어난 정책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언덕에서 눈을 요만큼 눈을 뭉쳐서 이렇게 굴리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커지잖아요. 그리고 한 번 정책은 계속 눈덩이 굴리듯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죽을 수는 없다 정책이. 이걸 우린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많이, 그러니까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점증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서는 작년의 정책도 여러 다원적인 가치에 의해서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정책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책을 형성했어. 그럼 올해 요거 갖고 요 사람도 살 붙이고 요 사람도 살 붙이고 다 살을 붙여요. 예,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죠. 이걸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합리 모형은 어디에 딱 좋은지 아세요? 합리 모형은 경제적인 합리성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후진국이나 개도국에서 딱 좋습니다. 최대한 경제적으로 뭔가를,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그랬죠. 목표는 목표고 목표와 수단이 딱 구분되어 있다 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점증 모형에서는 목표와 수단이 구분된 걸 꺼려요. 그래서 목표가 수단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목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나라의 목표가 잘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잘 사는 게 돈을 막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 코로나19 터졌을 때 국민들 너무 힘들어 했잖아. 근데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곡감 풀자. 국가에 있는 돈 풀자라고 했잖아요. 결국 지금은 잘 사는 게 목표긴 하지만 국민이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돈을 풀어야 돼. 돈을 풀어도 국민들 배를 불리는 게 이제 목표가 된 거지. 결국 수단이 목표가 된 거예요. 또는 목표가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수단이 구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이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합리성. 자, 얘는 제약된 합리성이었어. 얘는 경제적 합리성. 이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요. 점증 모형. 거기 보시면 린드블룸이 주로 제창한 정책 결정의 현실적 실전적 모형이다라고 했고, 2번 보세요.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 정책 결정 수단의 기술적 제약을 인정하고, 이게 뭐예요? 합리 모형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대안의 선택이 종래 정책이나 결정의 점진적, 순차적인 수정 내지는 약간의 향상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을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과정으로 고찰한다는 거죠. 요거 좀 외워두세요.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과정. 세 번째 보시면 기존 정책에 이미 투자된 상당에게 선코스트가 있다는 거야. 이미 돈을 되게 많이 투자했어. 이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책 결정권자는 정책 대안을 고려함이 없이 기존의 질서 체계가 거의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정치적 다원주의 입장을 취해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